그날 진료실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진료 결과지를 조심스럽게 내려다보던 그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말보다 훨씬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표면상으론 정상이라는 글자가 분명히 적혀 있었지만 그의 눈 안엔 설명되지 않은 불안이 깊게 잠들어 있었다. 그건 단순한 피로나 며칠 밤을 설친 피곤함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병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진단명은 전립선암 3기. 말없이 소리 없이 그의 몸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다. 그의 몸을 이렇게 만든 주된 원인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치킨도, 술도, 담배도 아니었다는 점이다. 병을 키운 건 오히려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몇 해를 이어졌던 불면의 밤들. 가슴속에서만 맴돌다 끝내 삼켜버린 말 한마디.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라며 지나쳤던 작지만 분명했던 신호들. 병은 그렇게 일상 속에서 조용히 자라났다. 그리고 그는 몰랐다.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야말로 전립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다. 그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수많은 남성들을 진료해왔다. 그들을 보며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진짜 문제는 언제나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순간들에 숨어 있다는 것.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그 습관. 무심코 넘겼던 그 작은 몸의 신호들. 괜찮아. 라고 말하며 스쳐 지나간 그 찰나들. 바로 그 순간들이 전립선에 흔적을 남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회복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혜의 꽃밭 민지 채널을 구독하셔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세요. 내 진료실을 찾는 남성들 중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선생님, 저는 기름진 음식도 별로 안 먹고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치킨 한 조각 앞에서 불안한 눈빛을 내비치며 묻는다. 이런 건 괜찮은 걸까요? 그런데 정말로 전립선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그런 음식이 아니다. 진짜 무서운 건 우리가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작은 생활 습관들이다. 그 습관들은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전립선을 병들게 한다. 단숨에 병을 만들진 않지만 그렇게 살아온 12년의 시간이 몸의 호르몬 균형, 면역 시스템, 심지어 뇌의 리듬까지 무너뜨리며 전립선 세포를 서서히 암의 길로 이끌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은 오랜 시간 진료실에서 마주했던 수많은 환자들의 사례와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립선암이 가장 두려워하는 5가지 위험 요인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그중 마지막 하나는 정말 많은 분들이 거의 매일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일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그것이 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 속에는 당신의 어제와 오늘이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몸 어딘가에서 조용히 쌓여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1. 호르몬 불균형. 전립선은 작은 흔들림에도 예민합니다. 전립선암이 가장 경계하는 첫 번째 적은 바로 호르몬의 비정상적인 불균형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성의 몸엔 테스토스테론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에스트로겐, 즉 여성 호르몬도 소량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 소량이 중년 이후, 특히 45세 이후가 되면 지방이 늘어남에 따라 점점 과잉으로 바뀐다는 데 있습니다. 왜일까요? 체지방은 단순한 에너지 저장소가 아닙니다. 테스토스테론을 에스트로겐으로 바꾸는 화학 공장이기도 합니다. 복부의 지방이 늘어날수록 몸 안의 여성 호르몬 농도는 더 높아지고 남성 호르몬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표면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포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신호가 뒤섞이고 지시가 엉키고 전립선 세포는 지금 자라야 하는지 멈춰야 하는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 혼란은 곧 비정상적인 증식으로 이어지고 세포는 본래의 리듬을 잃고 정상과 이상 사이 어딘가에서 암의 방향으로 한 발짝씩 움직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일부 전립선암은 테스토스테론의 영향 없이도 호르몬 환경의 미세한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치킨을 몇 번 먹어서가 아니라 매일같이 흔들리는 호르몬 리듬 속에 사는 그 일상 자체가 암세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전립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단 하루 수치가 높아지는 변화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불안정한 몸의 상태입니다. 살이 찌고 밤늦게 잠들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스트레스에 무뎌지는 생활. 이 모든 것이 호르몬 시스템을 흔들고 전립선을 점점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 수면 장애 암세포는 어둠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어둠을 잊고 있죠. 두 번째 위험 요인은 수면 리듬의 붕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멜라토닌 분비의 교란이죠. 요즘 좀 잠을 못 자긴 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괜찮다는 말이 때론 암세포에게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밤의 깊은 수면 상태에 도달했을 때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단지 잠을 유도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유전자의 돌연 변이를 막으며 면역계와 호르몬 축 시상하부 뇌하수체 성선 축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매우 중요한 조율자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밤마다 잠드는 시간이 들쑥날쑥하고 중간에 자주 깬다면 멜라토닌은 더 이상 제대로 분비되지 않고 몸 전체의 리듬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면역력은 떨어지고 세포 복구 능력은 급격히 낮아지며 암세포는 감시 없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이거나 밤에 자주 깨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전립선암 발병률이 무려 36%나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은 진행 속도가 빠르고 악성도가 높았습니다. 놀랍게도 전립선암 환자의 다수가 진단을 받기 수년 전부터 이미 불면, 자주 깨는 잠, 낮 동안의 피로를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라며 자신의 몸이 보내는 경고음을 외면했죠. 밤은 단지 하루의 끝이 아닙니다. 몸의 면역 시스템이 순찰을 돌며 세포를 복구하고 이상을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깨어있고 교감신경이 흥분 상태라면 면역계는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암세포는 단속 없이 활동할 수 있는 틈을 얻게 됩니다. 암세포는 어둠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어둠을 회피한다면 그들은 오히려 더 대담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3. 만성염증 단순한 전립선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립선 부위의 잦은 불편감, 잦은 소변, 잔뇨감, 하복부의 묵직한 압박감.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이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으면 전립선염입니다. 라는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시다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다 결국 치료를 중단하곤 하시죠. 하지만 이 반복되는 증상이 꼭 세균성 감염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는 세균이 아닌 면역성 만성염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검사상에서 병원체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전립선이 계속해서 염증 회복, 재염증 재회복이라는 악순환 속에 놓이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전립선 세포들이 계속해서 복구 작업을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세포도 기계가 아니기에 한두 번은 괜찮지만 수십, 수백 번 반복되면 유전적 오류와 변이가 생기고 이는 암세포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45% 이상의 전립선암 환자들은 발병 전에 분명한 만성 전립선염 병력이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닌 장기적으로 남아있는 암의 불씨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만성염증은 전립선 내부의 면역 환경을 자극하여 IL-6TNF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방출합니다. 이 물질들은 한편으로는 혈관을 회복시키고 세포를 증식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포의 자연사 아포토시스 기능을 억제하여 죽어야 할 비정상 세포들이 계속 살아남게 만듭니다. 결국 나쁜 세포들이 점점 쌓이며 암세포의 온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증상이 있다면 남자 나이 들면 다 그렇다는 식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치료를 미루면 미룰수록 암세포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 됩니다. 4. 비타민 D 부족하면 전립선은 더 위험해집니다. 비타민 D 하면 보통 칼슘 흡수 정도만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전립선 건강에서 비타민 D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비타민 D는 면역 조절, 세포 증식 억제, 그리고 DNA 손상 복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전립선 세포에는 비타민 D 수용체가 매우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가 낮아지면 세포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멈추지 않고 잘못된 세포가 계속해서 자라게 됩니다. 5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역학조사에 따르면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20mg 이하일 때 전립선암의 발병 위험이 58%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진행 속도가 빠르고 악성도가 높은 유형이 많았습니다. 저는 비타민 D 영양제 먹고 있어요. 수치도 정상이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여기엔 중요한 맹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섭취가 아니라 제대로 흡수되고 활성화되었는가입니다. 비타민 D는 간과 신장에서 특정 효소에 의해 활성형 액티브 폼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장에서 잘 흡수되어야 하며 또한 충분한 햇빛 자극이 있어야만 몸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혈중 수치는 괜찮아 보여도 실제로 세포는 비타민 D를 활용하지 못합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은 햇빛을 거의 쬐지 않고 간 기능이 부담되어 있으며 장내 환경도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당신은 보충했다고 생각하지만 전립선 세포는 그것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전립선 세포는 여전히 분열 중이고 비타민 D 없이 감시도 없이 계속 자라난다면 돌연변이는 조용히 쌓이고 5년, 12년 뒤 체검 결과지에 가장 무거운 단어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무서운 건 비타민 D를 안 먹는 게 아니라 먹었는데 아무 효과도 없다는 걸 모르는 상태입니다. 5. 감정을 억누른 남성 전립선암에 더 취약합니다. 마지막 5번째. 감정 억압은 신경 면역계를 무너뜨리는 조용한 폭력입니다. 중년의 남성분들, 특히 한국 남성들은 참아내는데 익숙하죠. 회사에서는 참습니다. 가정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속이 상해도 괜찮아. 한마디로 감정 정리를 끝냅니다. 하지만 그런 말하지 않은 마음은 몸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정은 생리적 흔적을 남깁니다. 신경 내분비계, 호르몬 균형, 면역 세포의 활동 모두에 영향을 주며 결국 장기적인 스트레스 반응 HPA축 과활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코르티솔 수치가 만성적으로 상승하고 남성 호르몬 생성이 억제되며 면역계는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몸은 끊임없이 위협을 감지하는 상태가 되고 정작 제거해야 할 비정상 세포는 무시되고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형성되는 것이죠. 실제로 일본에서 실시된 한 연구에서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않는 중장년 남성들의 전립선암 발병률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표면상으론 건강해 보이더라도 몸의 리듬이 무너져 있다는 사실은 지표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신이 강하다고 믿는 그 순간에도 몸은 모든 감정의 무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푸는 건
당신의 면역계를 살리는 일입니다. 말로 풀어내는 것이 어렵다면 걸으세요. 땀을 흘리세요. 일기를 쓰고 누군가에게 요즘 좀 힘들다. 고 한마디만 하세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 전립선 세포에겐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6. 전립선암의 진짜 원인 몸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감정을 억누를 때 몸은 조용히 반응합니다.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 HPA축이 끊임없이 자극을 받아 코르티솔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그 결과 테스토스테론 생성이 억제, 호르몬 리듬은 혼란에 빠지고 면역계는 이상 세포를 제거하는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몸은 위협 상태라고 착각하고 긴장을 유지하지만 그 사이에서 암세포는 조용히 활동 영역을 넓혀갑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사회적 교류가 적은 중년 남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전립선암 발병률이 훨씬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들이 정기검진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었어도 암이 자라기 쉬운 생리적 환경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수치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리듬과 반응에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던 그 순간 몸은 그 감정을 그대로 기억합니다. 진짜로 풀어야 할 것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감정이 망가뜨린 면역 시스템과 호르몬 축의 균형입니다. 누군가와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좋고 운동을 하거나 땀을 흘리거나 하루 한 줄이라도 글로 감정을 써 내려가도 좋습니다. 요즘 좀 버겁다. 는 말 한마디조차 전립선 세포에게는 구조 요청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제도장 지금부터라도 균형을 회복합시다. 이제 전립선암이 가장 두려워하는 5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호르몬 불균형, 수면, 리듬 붕괴, 만성 염증, 비타민 D 결핍, 감정 억압과 스트레스. 겉으로 보기엔 별일 아닌 것들이지만 이 5가지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몸의 전체 시스템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언가를 잘못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호르몬은 불안정해지고 면역은 둔해지고 세포 복구력은 떨어지고 감정은 안으로만 쌓이면서 전립선 세포는 조금씩 변해갑니다. 초기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몸 안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으면 암은 다시 다른 곳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암은 갑자기 생기는 나쁜 세포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가 그 세포에게 자랄 기회를 줬을 때 발생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치료란 질병만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암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전립선을 지키는 3가지 해야 할 일과 3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일. 이제 행동할 차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실천 수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야 할 3가지.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반복되는 하복부 불편감, 수면 문제, 이유 없는 우울함이나 짜증은 단순한 피로나 나이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내는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정기 검진을 꼭 받으세요. 55세 이상 남성 또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엔 45세부터 매년 PSA 수치와 전립선 초음파를 확인하세요. 필요하다면 호르몬, 비타민 D 수치까지 체크해야 합니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사후 치료보다 훨씬 강력한 전략입니다. 몸의 리듬을 관리하세요. 충분한 수면, 햇빛 노출, 균형 잡힌 식사, 안정된 감정. 당연해 보이지만 이 4가지가 전립선 건강의 핵심입니다. 깊은 바다 생선, 달걀 노른자 등으로 비타민 D 섭취를 보완하고 하루에 30분 정도 몸을 움직이며 좋아하는 활동 하나를 만들고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호르몬이 안정되고 전립선이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기름진 음식과 앉아있는 생활만 탓하지 마세요. 물론 건강에 안 좋지만 진짜 위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생활 습관들에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피해서는 숨은 적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만성적인 불편을 방치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라고 넘기지 마세요. 소변 이상, 하복부 통증, 잦은 재발은 몸이 암을 키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강하다는 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친구와 대화하거나 적어보거나 노래하거나 어떤 방식이든 감정을 내보내야 합니다. 마음속에 갇힌 스트레스는 결국 몸을 병들게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계속. 만성적인 불편함을 무시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는 말로 넘기지 마세요. 빈뇨, 잔뇨감, 하복부 통증, 반복되는 불편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병을 키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때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생각,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감정은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대상이지. 숨기고 쌓아둘 것이 아닙니다. 친구에게 털어놓아도 좋고, 글로 써보아도 좋고, 운동하거나 노래하거나 땀을 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당신 안에 눌린 감정은 결국 당신 몸을 아프게 합니다. 전립선은 그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제사장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말씀. 저는 진료실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자주 뵙습니다. 식사는 규칙적이고 운동도 하시며 생활은 비교적 단정하지만 검사 결과는 예상 밖으로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48세에서 72세 사이의 독거 남성을 수년간 추적했을 때 이들이 심혈관 질환과 전립선 질환을 앓을 확률이 같은 연령대의 동거자보다 훨씬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식사도 아니고 운동량도 아닙니다. 감정에 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자녀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말하지 않으시고 이야기할 사람도 점점 줄어들며 생각과 감정을 그저 안에만 쌓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침묵의 스트레스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추 GHPH를 자극하고 몸은 만성염증 상태와 호르몬 교란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전립선암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병이 서서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즉, 잘못 먹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참아서 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잘 먹고 잘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털어놓고 잘 웃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 예전 친구에게 전화를 해보세요. 2줄짜리 일기를 써도 좋고 음성 메모를 남기거나 동네 복지관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이 당신의 신경계와 면역계에 큰 숨을 쉴 기회를 줍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에는 몸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마음도 함께 돌봐야 합니다. 전립선은 차가운 기운을 싫어하고 지친 몸을 견디기 어려워하며 무엇보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당신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결론, 진짜 건강은 리듬에 달려 있습니다. 먹는 것도 조심하고 운동도 하는데 왜 나는 병이 생길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께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몸은 단일 영양소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식사, 수면, 감정, 활동 이 4가지가 리듬을 이루며 작동할 때 비로소 건강을 되찾습니다. 리듬이 깨지면 어떤 보조제를 먹어도 몸은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전립선을 지키는 핵심은 약통에 있지 않습니다. 식단에도 병원에도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일상 속 리듬에 있습니다. 리듬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남성 건강의 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규칙적인 하루를 살아보세요. 그것이 어떤 약보다 강력한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몸보다 마음을 더 오래 참곤 합니다. 아프면 참고 불안해도 말 안 하고 그냥 버팁니다.
하지만 전립선은 그런 참음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몸은 모든 걸 기억합니다. 밤새 뒤척인 시간도 감정을 억누르던 순간도 그 하나하나가 조용히 몸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먹는 것, 자는 것, 걷는 것, 말하는 것. 작은 습관 하나가 암을 막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오늘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전립선, 당신의 몸, 그리고 당신 자신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도록요.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잠시라도 마음이 움직였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짧은 이야기가 바쁜 일상 속 당신에게 따뜻한 위로, 작은 용기, 혹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저희에게는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입니다. 당신의 좋아요,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남성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오늘이 평안하고 내일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